혈연이면서 네. 공부하는 아주 지중한 인연이 그렇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더욱이 시카고에서 14시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날아오셨습니다. 정말 카드를 어디서 그렇게 큰 걸 사셨는지 네. 큰 카드에다가 뭘 잔뜩 써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딱 보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시카고 원불교 교당 이 네. 간판을 봤대요. 아하. 그래서 무작정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때 동타원 유수일 교무님이 계셨는데 네. 반겨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하시면서 네. 그게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편지를 왜 이렇게 썼나 생각을 해보니까 네. 네가 시카고에 와라. 와라. 이제 그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엄마하고 상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야 시카고 교당도 있지, 교무님 계시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교당 가면 되잖아. 뭐가 걱정이냐. 네. 가기로 해라. 그래서 제가 동기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시카고로 왔죠. 축산 주목사님의 큰 사랑을 모두 다 사랑해 주십니다만 특별한 사랑과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댁을 직접 방문을 하신 저희 집 댁이 직접 가실 언니 우리 축산 종목사님 뭐를 좋아해? 야 해물을 좋아하시고 종목사님은 사 먹는 것보다 가정집 음식을 좋아한단다. 네네. 그냥 팁을 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갖고 모셨어 영광스럽게도. 네. 근데 우리 종목사님은 말씀을 안 하시면 그냥 이렇게 가시는 그냥 어르신 같지 네. 하나 티도 안 내시고 네. 오셨는데 그냥 집밥을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아유 정말. hon풍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입니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홍기 교우입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시카고 교당의 윤타원 김계원 교도 부회장님과 시타원 김시원 본궁회장님 두 분 자매분들 모시고 소중한 법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타원님 육군을 작용함이 다 공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윤타원님께서도 교무님께 일기감정하는 그 재미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일기를 좀 나눠주시면 함께 공부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일기를 좀 읽어주실까요? 네, 언니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네, 언니 먼저. 우리 윤타원님. 심신작용 처리권, 제목 나의 분별심. 아들이 일해서 돌아왔다. 오늘도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다고 싸준 도시락을 도로 내민다.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플까 하는 마음에 저녁 준비를 하느라고 바쁜데 제 남편인 주사님은 아들을 붙들고 컴퓨터로 비를 내다가 엔터를 3번 잘못 눌러서 돈이 3번이나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알아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남편인 주사님이 그럼 밥 먹고 도와달라고 하신다. 그런데 아들은 괜찮다면서 지금 알아본다고 한다. 컴퓨터로 가서 이것저것을 살피더니 주사님께 이러쿵 저러쿵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뚱딴지 같은 반응만 보인다. 나는 아이고 주사님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대충 알고 넘어가세요 라며 저녁은 다 식어가고 옆에서 보는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아들이 하는 말, 왜 엄마는 아빠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냐며 대꾸한다.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다. 아들 말이 옳았다. 나는 평소에도 식구들 말을 잘 듣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답이나 행동이 안 나오면 주로 끼어들어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그들을 움직이려고 하곤 했다. 얼른 나의 본래 자리를 챙겨본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이 원상은 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를 떠올리며 내 마음 작용에 대조해 본다. 내 덕분에 우리 집은 고와 낙을 모두 공부한 하루였다. 저는 일기를 쓴 다음에요. 네. 제가 나름대로 나의 감정을 달거든요. 아, 스스로 감정을 다시는. 네네, 스스로 감정을 네. 달아요. 어떤 감정을 다셨는지 좀 들어보실까요? 네. 나의 감정. 네. 아들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겠지라는 나의 생각. 주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아들을 귀찮게 할까라는 나의 망상. 짜증내는 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니 답답한 심정 등등. 나의 각양각색의 마음이 원래는 분별이 없는 것이건만은 대짜리, 경계를 따라 묘하게 있어지는 소짜리, 사실적인 마음인 것을 알아차리면서 또 하루를 보냈다. 유무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스스로 심신장애 처리를 하시고 이걸 대소유무에 비추어서 감정까지 하시고 네. 아, 그리고 또 교무님께 저는 이렇게 감정을 네. 했습니다 하고 교무님께 또 네. 감정을 또 받으시고 네. 이중 삼중으로 막 더블로 공부를 하시는 그렇죠. 아유 우리 스타님께서도 일기 발표 네, 저는 왜 해주시겠어요? 전화통을 하느냐면요. 네.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교무님한테 문자 아, 보내거든요. 카톡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네, 한번 네, 저도 네, 좋습니다. 제목 코로나 테스트를 하면서 네. 이게 한 2달 반 전에 일기예요. 네. 월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목이 부은 것 같고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증상이다. 아차, 요즘에 날씨도 오르다 내리다 하더니 또 신경 쓰이는 일까지 있어서 분주했다 했더니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다.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엔 더욱 증세가 심해져 목소리도 안 나온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겠구나 하며 콧물을 연신 닦아내면서 이 일을 어쩌지 하며 견디고 있다. 저는 여기다 토를 경계가 나오기 전 상황, 내 마음을 훔쳐보기라도 한 것처럼 저희 남편님 말씀, 가정 테스트 기기 있으니 이쪽으로 와요. 나는 이 평생 테스트 기기는 처음 보는 것이라 반가움에 얼른 가서 앉았다. 면봉으로 코를 찍는 다음 액체물에 담그고 테스트 키트에 3방울을 뿌리고 15분을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15분이 왜 이렇게 길던지 온갖 생각이 다 난다. 경계가 온 순간. 만약에 감기가 아닌 것이면 교당도 가야 되는데 일도 못 가고 큰일이네 하며 초조히 기다릴 뿐 그 와중에 원우님의 긴 연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초과 후 남편 말씀, 뭔가 좋은 게 보여. 좋아 굿 하신다. 네.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니고 감기 몸살이라고 하니 참 다행이다 싶다. 가끔은 잔소리쟁이이면서 속 깊은 뜻은 모르고 겉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였는데 내가 어리석은 마음이 발견이 된다. 매사를 엄격하게 준비성 있게 차근차근 일 처리를 해주시는 남편 부처님이 한없이 고마웠다. 제가 이제 토를 달았어요. 밑에다요. 내 마음이 경계에 금방 실망하다가 조금 나아진 상황으로 변화해지면 금방 정신이 차려지니 변화해지는 유무자리로 생각이 들어졌다. 네. 아, 그 코로나 경계를 통해서 네. 그 순간 끊임없이 마음을 보시면서 이 가족과 이야기를 그 15분이 정말 15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또 공부를 하시는. 네. 정말 일상에서 공부심을 정말 놓지 않고 사신다는 게 그 순간에서 정말 전해지는 너무 진짜 은혜로운 그 연속인 것 같습니다.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게. 그렇게 자연이 됐어요. 네. 그리고 1년 동안을 대소유무로 공식 삼아서 한번 하셨다는 것도 성리에 밝아지는데 큰 공부가 된 것 같고 이제 자연스럽게 스스로도 내가 한 것을 대소유무에 대조해 가면서
헤드를 밝히는 그런 공부 방법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래 나도 우리 교당도 저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 우리 교화단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나 은혜로운 얘기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추억의 사진관 순입니다. 보내주신 사진과 함께 어떤 삶을 사시는지, 살아오셨는지, 또 살고 계시는지, 또 사실 건지를 사진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은 어떤 사진이신가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젊었을 때 사진이 있어요. 어머님 성함과 보포를 다시 한번, 왜 식학교당 지금은 열반 네, 하셨죠? 주타원 이선희 법사님이세요. 네. 그때 정말 언제 사진인지도 어딘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저희가 아마 뒤에 네. 이렇게 여고생이 이렇게 교복 입은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아마 저희 학교 행사에 저희 어머님이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제 그러세요. 학교. 네. 네. 추억의 사진 정말 옛날 저희 네. 뒷마당. 뒷마당. 네. 뒷마당에서 정말 어머님의 또 아버님과 네, 사진. 이거는 저 저기 사진. 네. 두 남동생이고요. 네. 그 옆에는 지금 저희 밖에 있는 진타원 저희 둘째 언니. 둘째 언니가 지금 네.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옆에는 아마 누군지 모르. 그 옆에는 제 모습이에요. 어디 저기 이게 어렸을 때 저희 네. 집인데 저 전축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저희 어머니가 흥얼흥얼 하시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사진. 네, 다음 사진. 교당에서 앞장하는 모습이신데요. 이게 이제 대각계 교절날 행사에 저희들이 우리 시카고교당 합창단이에요. 네, 시카고 교당 교당은 시카고 네, 교당이시고요. 네. 네. 지휘하시고 우리 송도경님께서. 네, 교도님과 함께 합창하시는 모습, 한복을 다 굽게 입으셨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 신타원 우리 그때 당시에 교무님이시고요. 네. 왼쪽에 우리 진타원님 부부. 저희 시카고를 시카고에 방문했어요. 저희 언니가 둘째 언니가. 시국교당 가셨을 때 이렇게 교당에서 아주 함께. 오래된 사진이에요. 한 28년 된 사진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있고 그 옆에 날씬한 분이 저예요. 저렇게 날씬한 사람이 이렇게 그러셨군요. 네. 전 다른 분이 어떤. 그죠. 다른 사람. 그러셨군요. 저예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윤타원님 그리고 저희 주사님. 네. 네. 귀한 사진. 네. 네, 다음 사진. 이것도 종 목사님과 함께 찍으신 네, 사진이시네요. 종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네. 단체 사진. 네. 네, 맨 끝에 우리 부교무님 김윤 교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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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오셔가지고. 네. 이거는 민속놀이. 이게 마지막으로 한 민속놀이 사진이에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21년을 하고 21년을 네, 이어가고 하고 마지막 민속놀이 잔치 때의 정말 많은 초창기에 정말 민속놀이를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 한국을 알리고 또 우리 네.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를 네. 많이 자리매김을 했었었는데 그 마지막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찍은 거. 네, 그 장소에서 함께. 항상 우리 윤타원님은 민속놀이에 네. 그 입구에다가 저쪽에 천막 있죠. 네. 거기서 안내를 맡았어요.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아. 좀 얼굴이 되는 사람이 그리고 저는 이쪽에 공양하는 쪽에 이렇게 네. 서서 네. 그렇게 했고요. 네. 저희 남편 저 두 번째 네. 일원상 걸린 티셔츠를 입은 네네. 저희 남편 주사 저 원우님인데 네. 그분은 시설 이렇게 담당해 주시고. 네, 귀한 인연들이십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어, 교당 교도님들과 함께. 네네. 우리가 마지막에 골프 했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친목도모 골프. 친목도모로. 네. 그러니까 해외는 뭐 굉장히 골프가 뭐 자연스럽게. 그런데도 상품이 굉장해요. 그렇습니까? 사람은 별치 않은데 네. 우리 청운회 회장님께서 네.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라 네. 상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경 온 사람까지 하여튼 하나씩 다 갖고 갔어요. 구경한 사람까지도. 네네. 회비는 얼마 안 내고 막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정말 축제네요. 교도님들 축제. 네. 함께 골프하시는 그 사진. 사진. 네. 네. 좋습니다. 이거는 달마센터. 달마센터에서. 네네.
달마센터에 달마센터에서 입선하시고 함께 청년 뭐 하는 사진 같아요. 그러시네요. 우리 외국인도 저쪽에 우리 많으니까. 김용 교무님 있는 거 보니까 네. 청년 함께 훈련한 사진. 네. 이 저희 집이에요, 교무님. 아, 저 이런 쌍이 저 이런 특이한 이런 쌍이 저희 남편이 제작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게 불빛인가요? 아니면 불을 조명을 달았어요. 그래서 색깔이 4가지로 변해요. 이야. 혹시 교무님 필요하시면 저희 남편이 만들어 드릴게요. 저기 딱 아, 정말 저희 조무사님께서 이야, 이거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네, 만큼 네.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 네. 이런 상 거기를 그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아, 정말 어디 법당 그래서 선실의 어떤 법당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굉장히 아주 특이하고 네. 거기를 잘 꾸며놔가지고 네. 아, 정말 의미 있는 아, 너무나 아주 정말 은혜 많이 받았죠. 종무사님 오셔가지고. 네. 네. 조무사님께서 가신 네. 이런 쌍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쌍입니다. 우리가 시카고 투어를 했어요. 아, 시카고 종무사님 하늘이군요. 모시고. 네, 그래갖고 세상에나. 이제 우리 두 자매가 이렇게 종무사님 막 팔을 끼고 막 그냥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네. 종무사님 너무 날씨도 너무 좋고. 네. 그 우리가 배를 탔거든요. 시카고 투어하는 배. 네. 그래갖고 종무사님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 시카고는 어떤 도시인가요? 아름답고 건축으로 유명한 곳이죠. 아. 그래서 바람에 미국에서도 시카고를 꼭 여행 와야 되는 걸로 알고 미국 사람들조차도 여행을 많이 와서 네. 굉장히 도시가 굉장히 건축으로 100년 전에 큰 불이 나가지고 네. 새로 조성이 된 도시라 그 건축물을 굉장히 멋지게 해놓은데래요. 아, 아름다운 도시로군요. 네, 정말 여름. 하늘도 그렇고 뒷 배경도. 네, 그 정말 바로 너무나. 옆에가 트럼프 타워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 자기 빌딩. 아. 네, 그래서 트럼프 빌딩 앞에서 찍어드렸는데 아, 그 기념이시군요. 네. 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우리가 해외 네. 외국인 선법회 아, 외국인. 외국인 선법회도 네네. 진행을 하고 있어서. 토요일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외국인과 또 외국인도 현지인과 저렇게 다 앉아서 해요. 아울러서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 뭐 생일 저희 윤타원님 리타이어 하셨거든요. 올 3월에. 그래서 리타이어 파티를 저희 단에서 준비해가지고 아. 교당에서 해줬어요. 은퇴식을 은퇴식. 그러셨군요. 38년 간호원 생활 세상에 축하드려요. 38년. 35년. 35년. 지금부터 꽃길을 걸으세요 하고 네. 케이크까지 아유. 준비해서 우리 단에서 준비해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네,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 네. 기쁨도 또 슬픔도 함께 해주는 네. 그 도량이 교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진이 교당에서 사진, 네. 그리고 스승님과 도반들이 함께한 사진. 교당 사진 제일 많아요. 그 사진을 통해서도 두 분이 얼마나 정말 이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지 또 법 있게 사시는지 전해지는 소중한 추억의 사진이자 또 현실의 사진관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과 함께 시카고 교당에서 동고동락하고 계신 동현인 시카고 교당 주임 교무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상 저희가 미국으로 전화 연결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동현인 교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잘 계시죠?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한 두 분도 교무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무님 잘 계시지요? 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뭐 자주 뵈신겠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하니까 더 새로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교무님 오늘 법연에 출연하신 두 분을 교무님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래요? 글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두 분을 잘 소개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윤타운님, 시타운님 두 분을 뵐 때마다 늘 열반하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정말 크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두 분께서는 또 한마디로 교당의 주인이시고 속 깊은 공부인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오늘 두 분이 방송 출연하셔서 살아오신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동의 물결입니다. 쉽지 않은 이 방송 녹화인데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거든요. 두 분에게 응원의 메시지
두 분에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타운님, 시타운님 이렇게 원혼 방송 법연에 출연하시게 되었는데 두 분의 인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깊게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방송하시고 법연의 의미를 더 깊게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영원드리겠습니다. 네. 윤타님, 교무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느낌이 완전 다르시죠? 네. 교무님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무님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교도들을 공부하는 교도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무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교무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신데 은근히 이렇게 공부를 시키세요. 안 하시는 것 같으면서 네. 공부시키시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리 교무님 별명을 제가 지었어요. 뭐라고 지으셨나요? 네, 걸어다니는 천사. 걸어다니는 천사. 네. 아유, 조현희 교무님, 네. 네. 천사셨군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네.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교무님. 네, 시타님. 네,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는 천사 교무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우리 교무님한테 네. 지금 요즘 한 몇 달은 좀 못했지만 일기를 쓰면 항상 교무님한테 문답 감정을 해요. 네네. 처음으로 교무님한테 보내서 그 감정을 받는데 감정을 받을 때마다 그냥 대강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글을 하나하나에 당신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좀 모르는 부분은 또 스승님한테 여쭤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했으니 요런 부분은 그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답장을 주시는데 저는 제가 쓴 글 일기 발표보다 네. 우리 동영 교무님이 주신 문답 감정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그거를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있었어요. 네. 저희 언니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하니까 네. 저는 별명을 날개 잃은 천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교무님 꼭 뵙겠습니다. 네, 교무님. 네. 아유, 정말. 아니, 이렇게 두 분, 우리 윤타니, 시타니 같은 분과 함께 공부하시는 그 재미가 오히려 교무님이 정말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두 분과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는 게 에피소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은- 별다른 에피소드가 없으시네요. 네. 왜냐면은 네. 이 두 분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미리 살펴주시고 네. 그리고 정말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교당에서 해야 할 일, 또 불공들여야 할 부분,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사실 먼저 알아서 챙겨주시고 살펴주시는 그게 가장 큰 어떤 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큰 감동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또 교당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셨듯이 두 분의 공부심이 정말 장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감상을 보내오시면 사실 두 분의 일기를 통해서 제가 더 큰 공부를 하게 만드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정말 에피소드가 없는 게 오히려 더 큰 에피소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교도님들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담담한 공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오늘 전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무님 이제 곧 뵙겠지만 그래도 잘 녹화하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타원님, 시타원님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 한국에서의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당을 넘어서서 이제 미주총부 출범과 함께 교단을 위한 이렇게 세계 사업에 더 크게 정성 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두 분. 네. 교무님 오늘 전화로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잘 녹화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 마음의 법문 네.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게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법문들이 있어서 내가 좀 힘들거나 또 기쁘거나 흔들릴 때나 그 법문을 의지해서 다시 나를 세우고 하는 그런
법문들을 우리 교수님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물론 한국, 미국 상관없이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국을 떠나서 정말 35년 해외에서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세워준 그 법문의 힘, 대중사님의 말씀 혹은 스승님들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그 법문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윤타님 어떤 법문? 저는 요음품 2장, 네. 요음품 2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며 네. 생사의 이치를 알아서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며 네.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저는 이 법문이 수도인이기 때문에 네.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법문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정말 삶이 그 교무님처럼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어지는데 그 법문을 가장 보감 삼고 있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요음품 2장의 말씀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요 시타님. 네. 올 1년 한 해를 유문염 조항에 제가 설송여론 8조로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라를 조항을 넣어서 1년 동안 그 법문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 다른 거는 좋은 게 너무 많지만 네. 제가 유문염 조항에 넣은 만큼 이걸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밖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나가기보다는 내 안에 내적인 내 안으로 뭔가 내공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이도 이렇게 자꾸 먹어가면서 밖으로 막 활동하고 밖으로 마음을 요란하게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점검하고 나를 도대체 내가 원불교를 평생 60년을 가까이 다녔다면 네.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해야 될까 할 때 첫 번째 조항에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잘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1년 유문 조항이 넣었고요. 지금 오기 한 달 전에 저희가 교도 훈련을 했는데 정기 훈련 네. 그 제목이 참 나를 찾는다. 참 참나를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산 종보사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각자가 경계가 오더라도 내가 먼저 어떻게 내 경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 육군 작용할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될 때까지 저절로 돼야 되잖아. 이게 네. 공부로만 막 입으로만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경계가 딱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지 하는 거를 완벽히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첫 번째 조항을 삼아서 제가 유문염 조항에 넣고 있어요. 올 1년 동안은 내가 그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이 법문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천한다는 것, 이걸 굉장히 일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우리 교무님뿐만 아니라 교도님들 모든 분들이 교화를 하려고 마음 먹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인연이 잘 돼서 교화가 된 사례도 있기도 하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실 것 같은데 시카고에서 생활하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화가 좀 돼서 소중한 그 인연이 법연이 돼서 교당으로 인도하거나 혹은 교당으로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 이렇게 좀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화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어떠신지요? 교화가 참 어렵죠. 어려워요. 네. 전 우리 원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네. 교화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부딪혔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고 전화 한 통이면 뭐 알고리즘이 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스승도 필요 없고 무슨 종교가 뭐가 필요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희는 원불교를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원불교를 통한 공부법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내 삶이 행복하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가르친 대로만 하면 복이 철철이 넘치는 복전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 저도 이제 사례를 꼭 집어 말하면
몇 번을 입교는 시켰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만 있으면 오기는 하되 또 좀 놔두면은 시들어지고. 네.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연구하자면 모시고 와서 저희 집에서 밥도 먹이고 또 저희 남편이 좀 술을 좋아하시니까 네. 나가서 한 잔 먹을까 하고 네. 이렇게 또 친목 위주로도 해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그 본 마음에 이 원불교가 이런 종교니까 좋구나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친목 혹시 저 언니를 봐서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이 못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한참 안 나오던 교도 이름은 교도인데 꼭 무슨 행사 때는 봉투를 주세요. 이거 좀 내주세요. 행사교도, 뭐 사축이제교도. 사축이제는 꼭 돈을 내라. 네. 그것도 고맙죠. 네. 그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봉투 준 거를 사진 찍어 보내면서 고마웠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찌할까 저도 의문이었어. 근데 네. 마침 연락이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다른 걸로 바꾸면서 좀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거를 이분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뭔가 갈구하고 기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무님 혹시 오셔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근데 내가 그냥 목소리를 깔고 근데 그 기도를 꼭 진짜 원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를 보고 하는 거야 하니까 그 본인이 아니요 교무님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무님하고 의논해서 네. 날짜를 정해서 교무님하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법연을 맺으려면 네. 그래서 간부들 몇 명이 해서 이제 네. 갔더니 네. 그 자리가 너무 본인 두 부부가 그거를 너무 성공시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생활에서. 네. 이게 마지막 나 비즈니스다. 한 10년은 열심히 뛰겠다 하니까 너무 간절하게 기도도 하면서 우리 교무님 그거를 열심히 경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다 보냈더니 이렇게 사진을 언제 찍었냐고. 이거 그냥 인증사진 남기려고 저는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줬더니 내가 언제 언니 내가 자주는 못 나가 힘들어서 그러나 언제 꼭 나갈 일에는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런 말을 듣고는 아 이게 우리 죽산 정보사님 그랬어요. 안 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면 안 된다고. 그냥 놔뒀다가 가만히 지켜보라고. 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좀 도와주고 네, 네. 이제 사축 이제는 제가 반드시 연락해서 오게 하고 네. 이분 법인절날은 제가 미처 연락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왜 안 했냐고 그래요. 아유, 그래서 마음까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해서 뭐 갑자기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럼요. 그 집이 이제 한 사람은 부부니까 네.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라도 원불교를 잊지 않는 네. 교도면은 참 기쁘겠어요. 아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요. 어느 법연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 분을 공을 들여서 하셨대요. 근데 그 한 분이 27분을 가족을 전체를 다 교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는 그 한 분이 아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네. 꾸준하게 놓치지 않고 종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만히 둬라. 그냥 가만히 둔다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네. 있대.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꾸준히 했었을 때 교화가 되지 않나 그 말씀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아 정말 윤타님은 그냥 바라만 봐도 감화가 될 것 같고 또 생활도 정말 수도 있는 그 삶으로 살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윤타님의 어떤 교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저는요 요새는 교화라고 해서 뭐 어디에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종보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법당, 교당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누군가 있어서 한두 사람 모여서 그냥 공부 얘기를 하면 그곳이 법당이다. 네, 맞습니다. 큰 건물을 져서 뭐 교도들 모여서 이런 게 그런 법당도 있으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사람 모여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시카고도 있지만 주로 이제 시카고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아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 주로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좀 이제 시외라 조용하고 살기가 참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우연히
공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한국말을 해요. 네, 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네 이러니까 저보고 이 블루밍턴에 언제 오셨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에서 뭐 40년을 살았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초대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네. 네? 집이 어디세요? 하니까 그 공원 바로 그쪽에 있는데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결혼해서 온 지가 한 40년 되는데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의사라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좀 이렇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좀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 가지요 하고 제가 갔어요. 네. 보니까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또 이제 아들 집이라도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이제 초대를 해서 초대가 아니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원불교 다니는 사람인데 네. 우리는 자타력을 병진하는 게 공부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불교 마음 공부를 슬쩍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유도를 딱 해봤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네, 네. 하는데 어쩜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어머 저는 원불교 얘기를 처음 듣는데 네. 한국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부사님은 그러셨거든요. 두 사람만 모여서 공부하면 그게 법당이다. 네, 네. 그래서 인양반하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요일마다 꼭 내가 그 사람이 저보고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너네 집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네. 우리 집에 오면 커피 있고 먹을 거 있고 우리는 참 심플한 사람들이다. 네. 참 간단하다. 뭐 체면 차리는 거 없고 그냥 오면 손님 대접이 아니야. 너랑 나랑 1대1로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걸 해야 돼 하니까 마음 공부가 뭐냐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뭐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고 네. 그 불만은 제가 그래서 어떤 교무님이 눈이 두 개인데 하나는 밖을 보고 하나는 나를 보는 눈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무님이 설법을 하는 걸 들으니 눈을 그렇게 쓰는 거래더라. 하나는 한 눈만 밖을 봐. 너무 밖에 나타난 형상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죽을 똥 살 똥 그거에 매달려서 살잖아. 그런데 네 마음 안을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눈은 지금부터 네가 누군가 도대체 네가 네 자신 안을 봐. 그러면은 네 아들 문제도 저절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야.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불공이다. 그러니까 불공은 네가 내가 있어서 불공하면 그건 불공이 아니지. 너를 놓고 아들한테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절대 뚱뚱해도 본인이 뚱뚱하고 싶어서 하겠냐. 우리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니야. 우선 그 사람 입장이 네가 되어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응?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무상의 신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기. 응? 상대방을 무조건 이해하고 너를 엄마라는 그 너를 빼버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세상에 자기가 나를 통해서 원불교를 아는 게 굉장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 원불교 와 절대 그 얘기 안 하죠. 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돼. 네가 원불교를 알으면 네 교회에 가서도 저 목사님 저기 설법 하시는 것도 더 쉽게 들어오고 너도 성경책을 갖고 항상 꾸준히 공부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유무념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네. 제가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 대신 제가 한 걸 다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해라. 세상에. 네. 그러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뿌듯한 거예요. 이제 네. 본인 말로는 내가 언니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해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지금 좋아한대요. 간섭을 안 하고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그걸 그냥 보는 거야. 네가 뭐 먹지 말라 뭐 이거는 건강식이야. 백날 그렇게 해놓고 아들 네. 집에 가서 네. 이상한 음식 다 버려버린대요. 아유. 그래서 절대 그거는 아들도 하나의 존재인데 부처님이야. 응? 부처님. 네, 그래서 이제 둘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앉으면 정말 앉으면 우리 언니 이 마음 공부 언니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서로. 문답 감정을 그냥. 네, 그게 그래서 내가 그게 바로 문답 감정인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서로 문답 감정 해서 너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하루는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해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언니 내가 시카고 가면 언제 교당은 꼭 한번 네, 가고 네. 싶고 네, 우리 네. 동현님 교무님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네. 교무님도 네 얘기를 해 네,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게 교화 대불공이 아니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네. 하나하나 우리 원불교를 그냥 편안히 네. 이런 것도 있다 맞습니다. 하고 정말 가르쳐주는 일상에서 마음 공부를 네네. 함께하고 그것이 법당이 되고 네. 그것이 교화. 이것을 삶 속에서 두 분의 삶 속에서 이야기해서 충분히 전해지는 너무나 은혜 가득한 네 대단하시네요. 교무님보다도 더 교화를 잘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서로에게 저희가 이제 편지를 좀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편지를 읽기 전에 법연으로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수많은 인연 가운데 또 두 분이 이렇게 법연으로 나오셨는데 어떠신가요? 뭐 어떤 인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연이라고 우리 시다원님께서는 언니이신 윤타은님을 어떤 법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 우리 단 은혜단에서는 조금 저희 둘을 부러워해요. 네. 특히 저를 왜냐하면 이런 공부를 잘하는 언니 덕에 저는 좀 천리막 듣기만 해도 우리가 간다고 했잖아요. 네, 대종경에 네. 나오는 얘기처럼.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나약한 모습이 있을 때부터 언니께서 항상 저희는 전화를 아침에 해요. 네. 언니가 리타해서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 전에는 엄청 바쁜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전화를 내가 하든지 언니가 하든지 이제 여보세요 하면 이제 아니 그래서 그거 읽기 썼어? 또 아니면 뭐 점검을 해요 서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그거는 꼭 해라. 어쩌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저 우리 진타원님도 저희 자매끼리는 일단 전화라면은 법문이 다 나와요. 아유.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 속에서도 다 법문. 네. 그래서 너 네 남편한테도 불공 더 잘 드려. 네.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언니가 저한테 그러면 또 나는 또 이제 저희 형부님이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좀 연세가 드셨거든. 그래서 언니 할 일은 그거 남았어. 인생 나머지는 형부한테 잘해. 네. 주사님 잘 모셔야 돼. 막 네.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힘주고 응원해주는 말을 해주니까 네. 혹시 또 혼자 있고 이렇게 외롭게 자란 그렇게 혹시 해외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은 저희 둘을 좀 부러워해요. 그렇다고 내가 언니를 대줄 수는 없죠. 근데 마음적으로는 잘해주려고 네. 하지만 딱 나타나 있는 현상이 저희 둘이 이제 시카고 교당에서 그러니까 네, 네. 조금 그런 부러워하는 법연이시네요. 네. 네, 부러워하는 법연이시고 어떻게 동생을 생각하실 때 윤타님께서는 어떤 법연이라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이제는 얘가 이제 시원이가 얘기했듯이 네.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위로하고 아유 이 길이 좋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러죠. 대소용 공부를 왜 하냐. 대소용의 바탕한 시비예를 하면 어떤 경계도 안 풀어질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종보사님도 대소용 성리 공부를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 다 이유가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네. 그게 바로 원불교 공부다. 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그렇게 막 서로 저도 힘들으면 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막 위로해주고 또 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가 또 그렇게 위로해주다 보면 네. 그냥 그 뭐 경계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서로 위로해주는 법연. 네. 아,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법연 중에 법연이 오늘 출연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에게 그가 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글을 네, 네. 읽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어야 동생께서 되겠네요. 네, 시터님 먼저 편지를. 가장 태어나서 최초로 언니한테 쓰는 편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카메라를 보시고 언니 지금 옆에 계시지만 카메라를 보시고 네. 편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타원님, 당신과는 지중한 인연입니다. 혈연 관계이며 법연의 인연입니다.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말을 하려니 쑥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려 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정착할 때까지 살뜰히 살펴주시고 공부심 놓지 않게 늘 챙겨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스승 같은 존재이십니다.
자주 통화할 때마다 늘 법문으로 시작하는 대화로서 혈연의 인연이면서 원불교를 통한 지중한 법연이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 30년 전에 아이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땅에 도착한 제게 자립심 있는 힘을 주시고자 형부이신 주사님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평생에 갚지 못할 은혜를 주셨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부족할 정도이며 당신이 주신 은혜는 어떻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알아 보온하면 세계가 다 복전의 밭이 된다라고 하신 대종경에 나온 말씀만큼 스승님의 말씀으로 보감 삼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리이타의 열린 신법을 쓰고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공부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행복한 추억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도 이제 노년의 나이에 들어서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여생은 또 어떤 목표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피천등님의 인연이란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고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하고 보온불공하는 활불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온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윤타원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니에게 늘 같이 계시지만 편지는 잘 쓸 처음 기회가 없으셨죠? 카드로는 좀 뭐 1년에 한 번씩 카드를 안 보내면 네. 또 마침 12월 달이 저희 언니 생일이세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겸사겸사 한 장은 했지만 이렇게 네. 하기는 처음이에요. 아, 정말 따뜻한 그간의 삶이 편지글에서 묻어나는 따뜻한 편지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동생이 편지를 받으셨는데요. 이제 윤타님께서도 편지글을 동생에게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생 김시원에게 우리는 혈연으로 만났으나 어찌 다행 법연으로 얽혀 항상 같이 공부하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답 감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노래처럼 하는 우리의 말들이 있습니다. 시온님 분별하시네요. 아유, 한쪽에 치우셨습니다. 아이고, 전체를 보세요. 얼마나 망념에 끌렸네요. 본래 마음에 반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급합시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게 삶의 대화가 정말 천상에서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질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 짧은 그 한 단어 속에서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소중한 편지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 편지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전하고 싶은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전하는 시간입니다. 윤타님께서 오늘 영상 편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영상 편지 보내주시죠. 사랑하는 동타원 유수일 교무님께 저희 뇌가 35년 전에 시카고로 이민 가서 처음으로 동타원님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던 제게 교무님께서는 친딸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뇌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마다 교무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면 다 들어주시곤 했답니다. 교무님께서는 상극의 인연을 상생의 인연으로 돌려보라고 하시면서 힘들어도 꾸준히 불공을 해보라고 하셔서 교무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시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교당에 한번 나오고 싶다고 하셔서 교당에 모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원불교라는 곳이 나쁜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구나.
참 흥미로웠다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표정이셨습니다. 그 후부터 일요일이면 교당에 쭉 모셨습니다. 그 시절 동타원 유수일 교무님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어디론가 미쳐서 뛰쳐나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교무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게 해주신 동타원 유수일 교무님,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거의 잊은 적이 없으며 나의 영원한 멘토시고 어머니십니다. 오래오래 부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힘든 시기를 교무님의 지도와 또 격려로 네. 견뎌내셨네요. 너무나 소중한 영상 편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원불교 교도님으로서 또 은퇴하시고 많은 시간이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인생 계획,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세생생 정진, 적공을 해야 되는 게 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은 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뭐든지 읽고 법문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리사회에서 뭐 해? 하고 할 것도 없어서 뭐 하냐고 하는데 저는 네. 사실 시간이 없어요. 네. 바쁘게 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공부가 아침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수양 정진이고 점심에는 보은 불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불공하고 아침에는 선연불 해서 마음 챙기고 저녁에는 아우 내가 또 뭘 잘못했지 하면서 참회 반성하면서 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영생이고 그게 어제고 그게 오늘이고 그게 미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리타회에서 이렇게 시간 많은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남은 시간만큼 더 정진하셔서 그렇죠. 더 진급하시는 삶을 사시겠다는 네네. 그런 계획의 말씀 너무나 정말 너무나 뿌듯하고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저희 큰언니가 전주에 사시는데요. 저희 언니도 대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원불교 학생회를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형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가게 됐죠.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 큰언니 항상 하시는 말씀. 원불교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리고 우리 언니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빌어보면 원불교인이 남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옛날에 우리 법문에 글 있잖아요. 죽음길 보따리를 40살부터 싸라 네. 하는 말씀을 통했을 때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아우 대종사님 왜 40살에 싸라고 그래. 100세 시대인데 그걸 늘려줘야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50살 싸래도 좀 짧은 시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 대종사님도 바뀌어져야 돼. 내가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보따리를 싸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은 조금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뭐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공을 안 드릴 분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네. 제가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마음 한번 숨 한번 딱 돌리면 금방 화하게 웃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 그 다음에는 금방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 네. 저 사람이 반드시 내가 뭐라 했으면 공격을 할 텐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반성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불공법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교훈 같은 걸로 지키면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뭐 경제나 뭐 정치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이 원불교법을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아쉬운 점이고 저도 남은 인생을 네. 원불교를 통해서 성장한 만큼 네. 저도 앞으로 원불교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일단 시카고에서 본공회장을 하지만 네. 제 조그만 꿈이 있다면 네. 좀 우리 미주에 좀 더 어려운 교당이나 좀 더 넓은 데에 가서
내가 좀 심신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서 봉사도 하고 음. 또 좋은 인연도 맺고 조금 우리 다양한 교무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런 꿈을 조금 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꿈을 꿀 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저희 남편을 끌고 가야 돼요. 네. 뭘 고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슬쩍슬쩍 말을 하니까 자기도 물을 들었는지 나도 이 다음에 그런 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기회가 되면 해야지 네. 그런 답변을 주셔서 너무 남편 부처님께 감사하고요. 네.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저의 지금의 현재 인생이나 다음 생에 또 태어난 인생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현재를 보면 지난 해를 알 수 있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궁금해 점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현재의 나를 보면 미래의 내가 그려지는 것이니까 네. 우리 원불교인들은 그런 꿈을 그냥 저절로 꾸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 일을 그만둘 때가 이제 1, 2년 안에 그럴 때 저도 너무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부터 꿈에 부풀어서 몸을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말씀 속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 또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바삐 살려 하고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세상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분들이 또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게 우리 교도님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고 대교사님께서도 이 광경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기특하다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카고 교당에서 공부하시지만 정말 우리 교단의 대표로 마음 공부를 하신다는 심경으로 앞으로도 더 정진하셔서 더 큰 정말 교도님이 되어주시고 큰 성자가 되어주시기를 저 또한 염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미주 동부교구 시카고 교당의 윤타원 김계원 교도 부회장님과 시타원 김시원 본궁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법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이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